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와이프가 옛날에 광고 기획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사가 약간 소위 말하는 술상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광고를 따오거나 할 때 뭐 그때는 살짝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접대를 통해서 술 상대를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실적을 쌓아왔던 상사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사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성취를 이뤘으니까 자신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 직원에게도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술을 못 먹어. 근데 회식 자리만 되면은 너무 과하게 술을 먹이면서 힘들게 했던 거지.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 회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다녀야 되나? 일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건데 사실 그때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인지라 그래도 네가 좀 버텨야 되지 않나? 네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너가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야. 이것도 못 버티면 다른 일을 어떻게 하려고? 약간 요런 마인드였던 거야. 제일 꼰대 같은 마인드. 근데 가장 큰 실수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은 조금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라. 대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미련하게 버티지도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면 털고 나와.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교직에서 근무 중인 신용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차이신가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년 차. 그러면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고등학교 교사죠. 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학교는 좀 규모가 작아서 1, 2, 3학년을 다 가르치고 있고 3학년 담임?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들으면 엥? 할 정도로 약간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교사를 처음 꿈꾸게 된 건 만화책. 아마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만화책일 수도 있는데 GTO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라는 일본 만화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자극을 줘서 나도 교사를 해보고 싶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였고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막상 이제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그나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또 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느낌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쭉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가끔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배울 게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 교사라는 직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필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학생들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우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굉장히 다양한 필요성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좋은 교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최적화된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그게 이제 좋은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질이 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거예요.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교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영상을 시간이 지나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막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좀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교사를 꿈꾸는 사람은 대단한 거야.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해줄 조언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미 이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찰을 했을 거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든지 많은 반성을 거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딱히 조언을 할 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는 어떤 정석 같은 방식이라든지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를 생각해보고 그게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좋아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찾거나 요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했던 걸 한평생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건 싫어 라고 했지만 그게 평생 싫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싫고 이 순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의미는 발견하기 나름인 거.
내가 저거 싫어라고 맹목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의미를 발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더 괴로워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열린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대한다면 싫어하는 감정이 순간 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됨을 느끼면서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냐?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살면서 받아본 최악의 커리어 조언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조언은 곱씹어보면 다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다 도움이 됐고 진짜 어마어마한 꼰대력을 가진 사람이 꼰대 같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다 교훈이 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런 조언조차도 내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커리어 조언은 없어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은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뻔하디 뻔한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해라. 근데 이게 막 각 잡고 조언을 해준 게 아니라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피곤해하고 하니까 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뭘 힘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였어. 근데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고생은 필요해. 그럼 이 고생을 언제 할 거냐? 조금이라도 회복 탄력이 있는 젊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그냥 지나가듯이 별 생각 없이 던졌겠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준 조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조언 같은 건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좀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커리어와 관련된 질문인데 혹시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 당연히 읽어야죠. 왜 그러냐?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거를 다 나의 능력으로 헤쳐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없는 사람은 도움을 어떻게 받아? 결국 책밖에 없어. 책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정돈된 생각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어떤 얘기를 하려든지 간에 어쨌든 정돈돼서 나온 게 책이거든요. 그 사람의 정돈된 의견을 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이라는 건 읽으면서 상호작용이 가능.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을 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게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책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인생책, 본인의 인생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인생책. 사실 내가 이제 주로 읽었던 책들은 인문과학 서적이라든지 사회과학 서적, 자연과학 서적 이런 것들이라서 모든 게 다 도움이 됐어. 그래갖고 여기서 뭘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내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가장 띄용했던 책이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 야, 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정의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풀어낸다고? 이거는 정치 철학 입문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소설책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책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블루와 로쏘 버전이 있어. 블루는 남자 작가가 쓴 거고 로쏘는 여자 작가가 쓴 거.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남녀의 관점으로 접근했어. 물론 이제 주제는 사랑이지. 그걸 보면서 야, 이 같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대해 갖고 남녀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그 남녀의 차이를 이해한. 물론 그 전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책을 읽었지만 그거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 거여가지고 여자들이 언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갖고 되게 신기해하긴 했지만 그거를 뭔가 가상 설정을 해서 실생활에 접목시킨 게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고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